때는 2006년 경남문화예술회관 만들어지고 나서 무려 54년이 지나서야 2006년에 초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피난 중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감명을 받게 됩니다. 영감을 받게 되는 거죠. 아이고 진짜 이게 아이고, 얼마만인가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유, 네.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 아이고,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아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 그런 말씀을. 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건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진주시 유튜브 채널 하모진주에서 진주의 문화예술인을 소개하는 코너를 맡고 있는데요. 진주에서 가장 학식 있고 또 아름다운 분을 생각을 하다가 또 생각이 나서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정확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영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2006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때는 2006년 경남문화예술회관. 사람들이 경건한 분위기로 모여 있어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이 무대에 오를 곡은 보병과 더불어라는 교향곡인데요. 이 곡에 초연이 있는 날이었어요. 초연이라고 하면 이 곡이 처음 연주되는 거잖아요. 다들 뭐 초연이라고 하면 새로 나온 곡인가 보다 할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곡은 만들어지고 나서 무려 54년이 지나서야 2006년에 초연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이렇게 초연을 하는데 54년이 걸릴 이유가 도대체 뭔가 사연이 있겠죠. 54년 전이면 몇 년도인지 혹시 계산 가능하실까요? 14년 전이면 네. 1951년. 51년. 저는 미리 계산을 해왔거든요. 네. 네, 54년 전이면 무려 1951년인데 1951년이 어떤 때예요? 저희 할머니한테 듣기론 그때 전쟁이었다고 들었죠. 그쵸. 한국전쟁이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6.25) 전쟁이 있던 1951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에 종군 작가로 활약하신 분이 계세요. 깃발이라는 시를 쓰신 분인데 혹시 아실까요? 제목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깃발이라는 시를 쓰신 분은 바로 유치환 시인님이십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 노스텔지아 뭐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 부분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쵸. 바로 유치환 시인님의 깃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조금 기억이 나시죠? 네. 이 시를 쓰신 유치환 선생님이 한국 전쟁 중에 종군 작가로 참전을 하셨는데 당시에 이 전쟁의 참혹한 그런 광경들을 직접 보시면서 이 시를 쓰고 시집을 내게 됩니다. 네. 이 시집의 제목이 바로 보병과 더불어인데요. 기억나시죠? 네, 그럼 이분이 주인공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54년 만에 초연이 됐던 교향곡과 제목이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무슨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당시에 유치환 선생님이 시집을 완성하고 나서 이 시집을 친구에게 선물을 하게 돼요. 근데 피난 중이었던 거예요. 피난 중에 중간중간 시집을 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네. 감정이 북받치겠죠. 그쵸. 왜냐면 이 시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쓰게 된 시다 보니까 피난 중인 사람도 당연히 이 시집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게 됩니다. 영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시집의 이름을 가져와서 보병과 더불어라는 이름을 붙인 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국의 차이코프스키라고 불리는 이상근 작곡가님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상근 선생님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에 거의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가곡, 합창곡, 오페라, 교향곡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무려 122곡의 곡을 남기시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KBS 교향악단 그리고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에서 이분의 곡이 자주 연주가 됐어요. 도대체 얼마나 자주 연주가 됐냐라고 해보면 KBS 교향악단이 500회를 맞이했을 때 그동안 가장 많이 연주된 곡은 누구의 곡이었나? 바로 이상근 선생님의 곡이 가장 많이 연주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이 연주가 된 분입니다. 해외에서도 굉장히 극찬을 받았는데요. 195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작곡을 한 교향곡 2번. 이 곡이 미국의 교향곡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국영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흘러나가게 돼요. 당시에 이제 베토벤 곡에 비유가 될 정도로 이 곡이 전 세계적으로도 극찬을 받게 됩니다. 교사로도 일을 하셨는데 평생 교육자로도 일을 하신 거죠. 음악 교과서에 등장하는 지도용 곡들 그리고 많은 학교의 교가들을 작곡을 하셨어요. 혹시 저희 학교도 그건 오늘 한번 졸업 앨범을 오랜만에 열어서 확인해봐야겠어요. 이제 작곡가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사진은 어땠는가 사진은 두고 작곡가만 보겠습니다. 추억 여행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아갈 수 있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억나시죠? 어떤 곡이었죠? 보병과 더불어. 보병과 더불어가 54년 만에 초연을 하게 된 그 사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1952년 8월 시집에서 4편의 시를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합창을 포함한 곡을 이 교향곡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라는 곡으로 창작을 하게 되는데요. 보병과 더불어는 총 4악장으로 1악장은 전진, 2악장은 전우에게, 그리고 3악장은 1950년 크리스마스에 묻히다, 마지막으로 4악장은 결이, 이렇게 기승전결이 되어 있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가요? 전진, 전우에게 약간 되게 비장한 느낌이다. 비장한 느낌, 네. 이 전쟁의 느낌이 물씬 나는.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쟁 중이니까 조금 당장 연주가 어려웠으니까 조금 미뤄지다가 54년 만에 연주가 된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이 이상근 선생님은 전쟁이 한창일 때 피난 도중에 보병과 더불어의 악보를 완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악보를 당시에 고려 교향악단에 계시던 김생려 지휘자 선생님께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연주가 안 됐으니까 54년 만에 연주가 된 게 아닐까요?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운 전쟁통이었잖아요. 이 김생려 선생님도 연주를 하지 못하게 돼요. 연주를 하지 못하고 전쟁 중에 피난도 가시고 하시다 보니 악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때는 2006년 서울에 거주 중인 한 수집가가 보병과 더불어의 악보를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1일 무려 54년 만에 보병과 더불어의 초연을 연주하게 된 거죠. 되게 역사적인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말 아쉬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 곡을 듣게 됐는데 더 오래 애타게 이 곡을 찾고 기다렸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이상근 선생님께서 들으셨나요? 그쵸. 우리 이상근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곡을 애타게 기다리셨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곡이 있었던 2006년, 초연이 되는 2006년도가 있기 몇 해 전에 이상근 선생님은 2000년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악보가 돌아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초연이 된 걸 또 뒤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우리 곁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저희가 대신 들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상근 기념 사업회를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이상근 선생님의 보병과 더불어가 국가 문화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는데 역사적 가치, 음악적 가치를 인정을 받음으로써 국가문화재 791호에 등재가 된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는 이상근 음악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도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에서야 들어본 이상근 선생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주에 오래 살면서 이렇게 유명한 분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고 앞으로 조금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서 더 유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가요. 안녕. 바이바이.